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이달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다시 상정한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50억 원 규모의 가칭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율은 익산시가 전체의 51%인 25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49%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내 건설업체 서너 곳에서 사전 문의가 들어온 만큼 공모 참여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후도시로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군 업체에 해당되고 자본금도 1조 이상, 그다음에 기업체 그 신용등급도 A0로 해가지고.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보면 익산 지역은 1,000세대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민간 특례를 통해 5,200세대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관찰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경강 수변도시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감안한 배후도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한다면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2혁신도시를 다른 곳에 만약에 만들고 나오면 또 다른 도시가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는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민간 사업자 참여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탄탄대로를 걸어갈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익산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부송 4지구 내 지장 건축물에 대한 협의 보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어 지장 건축물 철거 작업도 끝나면서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 용지별 택지 조성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송 4지구는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고 있으며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 이익 등을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제3 일반 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냅니다. 우선 상반기 안에 전북 자치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3산업단지는 27만 2천여 제곱미터가 확장될 계획이며 49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확장된 부지는 바이오와 화학 관련 기업이 집적화될 방침입니다. 영농철 인력난 해결을 돕기 위해 익산 북부청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수수료 없이 중개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과 작업 내용 등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가 사전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센터를 통해 참여하는 근로자는 상해보험 무상가입과 출퇴근 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익산시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도로 인프라를 마련해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인근 공영주차장 5곳을 스마트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 선정에 따라 194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합니다. 익산에 적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역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전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인프라 구축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센터와 CCTV 등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플랫폼을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율주행 셔틀 2대가 5개 노선을 운행합니다.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자율주행 통신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셔틀을 실증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익산역 인근 공영주차장을 스마트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영주차장 5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주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무인 사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시민 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대중교통 이용,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강도사고 사망과 휴유장애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스쿨존 부상 치료비, 개 물림사고 등 모두 23개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51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1,150대는 조기 폐차하고 93대는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에서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또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입니다. 익산시가 친절행정 실천을 위해 친절 키맨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각 부서에서 추천된 83명으로 구성된 친절 키맨 추진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친절 저해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친절 우수 사례 전파와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익산 교육발전특구가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로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설명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시는 설명회에서 지역산업인 생명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익산시. 익산시가 7일 모현도서관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익산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 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협업해 공교육 혁신부터 지역인재 특화교육, 취업 지원, 지역 정주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이 함께 살아야 되고 그 교육이 함께 살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이 성장하고 대학도 성장하고 또 지역의 모든 인재들이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듬 커플링 특구로 얘기를 만들었고요. 지역 산업인 생명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부터 개편합니다. 함일고는 기존 공립고에서 익산형 자율공립고로 운영돼 지자체,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원광보건고는 보건의료 분야, 진경여자고는 K푸드 분야, 이리공업고는 마이스터고나 에너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방과 후 교육 환경 조성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방과 후 러닝센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한 방학 캠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이들이 방학을 했을 때 캠프 형식으로 공간과 교육에 좀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게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 건립에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보듬센터가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설립된다는 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운영기간 3년을 거쳐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웅포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과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체험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유아숲 지도사와 함께 꽃잎 염색하기, 나뭇잎배 만들기 등 계절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익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위탁 운영업체인 초록마음에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 다유로움 밥차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갑니다. 시에 따르면 다유로움 이동밥차는 함여릅 아사달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구역별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갑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복지 상담과 문화활동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목욕비 지원 등이 상향됩니다. 이는 익산시의회에서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7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원되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분기별로 18,000원이지만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24,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익산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네 번째 공모가 오는 5월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을 주제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 중인 익산군청, 이리시청, 세관 등 관공서 관련 기록물이나 지역 건축물과 명소, 익산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응모된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상금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영등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신규 지역 특화 사업 죽 한 그릇의 행복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 질병 등으로 치아가 손실돼 저작 기능이 약화된 저소득 세대 12가구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주 1회 따뜻한 영양죽을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다. 신익산 새마을금고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10kg 90포를 기탁했습니다. 후원품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한편 신익산 새마을금고는 1998년부터 매년 금고 조합원들과 사랑의 좀돌이 행사를 실시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